장경태가 오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나름 이제 대반전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오늘 기자회견을 해서 많은 분들이 한 3시 10분경에 기자회견을 했죠. 오늘 기자회견을 좀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으셨던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뭐 최한욱 TV 시청자 여러분들은 뭐 장경태에 대해서 이제 호감을 가지신 분들이 뭐 많지는 않지만 사실 제가 그 이재명 대통령 처음 당대표 출마하셨을 때 박장대소,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장경태하고 박찬대, 두 사람을 최고위원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장경태를 그때 참 열심히 밀었습니다. 그 나름 이제 친명 아니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친명으로 판단이 들었지. 좀 젊은 정치인이기도 하고 친명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정청래 가방 모찌였어. 제가 정청래 가방 모찌인 줄 몰랐습니다.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여러분들께 사과를 드립니다. 제가 장경태를 밀었던 것에 대해서. 근데 사실 또 그때 장경태를 안 밀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수박들이 많이 출마를 했기 때문에 뭐 수박들 윤영찬을 이제 떨어뜨리려면 특히 이제 수박 대장인 윤영찬이 최고위원 출마를 했잖아요. 그래서 윤영찬이 당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뭐 이게 뭐 그때 서영교도 밀었어. 맞아. 지금 생각해 보면 서영교도 밀었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수박들부터 낙지파들부터 이제 걸러내야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때는 뭐 어쩔 수 없이 서영교, 장경태를 뭐 밀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청래파였고 또 초선 오적 출신이죠. 뭐 기억들 잘 아실 거예요. 초선 오적 출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그때는 이제 장경태를 밀었던 뭐 그런 기억도 나는데 이렇게 참 대통령이 되시자마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정청래 쪽에 딱 붙어가지고 당을 시끄럽게 만들 줄은 뭐 예상을 못했죠. 알고 보니까 이제 털 묻었다라는 걸 이제서야 이제 우리도 뒤통수 맞은 거지 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별로 뭐 장경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없겠지만은 그래도 오늘 기자회견에서 뭔가 진짜 본인이 어제 이제 그 노영희 TV 출연을 해가지고 대반전의 모멘텀이 만들어질 것이다. 뭐 대반전 카드가 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어요. 그래서 모레도 좀 나왔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모레도 나와가지고 진짜 대반전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사실 이런 성추문으로 지방선거를 말아먹을 수는 없잖아요. 장경태가 우리가 뭐 빈대 잡자고 초가상간 태울 수는 없어요. 예전에 어떤 분이 이제 채팅창에 그런 글을 썼던 분이 있으셨어. 뭐냐면은 다음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하면 정청래가 이제 어쨌건 1등 공신이 되고 정청래가 연임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져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채팅창에 어떤 분이 써주셨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빈대 잡자고 초가상간 태우는 거죠. 아니 지방선거를 지면은 정청래만 망하나? 이재명 정부도 망하는 거지. 그래갖고 빈대가 꼴 보기 싶다고 집에다가 불을 질러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정청래나 장경태가 밉다고 해가지고 이런 성추문이 계속 지속되고 이것 때문에 민주당이 발목 잡히고 그런 걸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좀 반전되기를 뭐 내심 좀 기대를 했는데 이게 반전은커녕 완전히 불을 질러버리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이제 판이 더 커져버렸어요. 불난 집에다가 기름을 버버린 이따위 기자회견을 했다. 그래서 기자회견이 좀 길긴 한데 뭐 한 7분 정도 되는데 못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장경태가 뭐라고 해명을 했는지 이 기자회견 영상을 함께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입니다. 추행은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데이트 폭력 사건입니다. 남친이란 자의 폭언과 폭력에 동석자 모두 피해자이자 일부 왜곡 보도로 사안이 변질됐습니다. 무고와 데이트 폭력은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또한 자신의 범죄를 감추거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증거를 인멸하고 공작하는 것은 치졸한 범죄입니다. 이에 진실을 밝히고 강력하게 대응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일 저는 지인의 초대로 뒤늦게 동석했습니다. 여의도에 있는 개방된 족발집이었고 다른 의원실 소속 보좌진으로 여자 4, 남자 2, 총 5명이었습니다.
당시 자리는 화기애애하게 진행되었고 다소 저에게도 불편한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한 남성이 나타나 큰 소리를 지르며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이후 누군가 남성의 폭력 행위를 막기 위해 경찰에 신고까지 하였고 경찰과 고소인의 여동생까지 와서야 상황이 정리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성 동석자가 촬영한 영상을 확인하시면 될 것입니다. 또 그 당시 경찰 출동이 추행이었다면 저는 이미 무조건 조사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다음날 당시 동석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았고 동석자 중 A씨는 어제 너무 즐거웠다.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고소인 남자친구분이 오셔서 소리 지르고 그러셨다라며 불미스러운 일이 고소인의 남자친구인 국민의힘 소속 동대문구청장 보좌 직원으로 인한 일임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또 B씨도 같이 자리해 주셔서 감사했고 덕분에 더 즐거웠다. 다음에 또 보자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위의 카톡 내용만 보더라도 당시 주변인들이 만류했다는 고소인의 주장은 전혀 다른 내용으로 사실이 아님을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고소인은 그 다음날 남자친구의 감금, 폭행 때문에 출근도 못했고 동료들은 고소인을 데이트 폭력 피해자로 걱정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데이트 폭력에 대해 신고는 할 건지, 진단서는 떼었는지, 집은 안전한지 등 취지에 걱정을 해주고 고소인도 일단 신고하겠다고까지 답변했다고 합니다. 이 정황들은 모두 추행과는 관계가 없으며 당시 실제 발생한 사건은 폭행, 도찰, 데이트 폭력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후 남친의 제보로 TV조선의 취재가 시작되었고 오히려 고소인은 기자에게 몰래 찍힌 영상이다. 영상이 공개되면 고소하겠다라며 피해가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는 고소장의 추행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그 이후 남자친구는 여성 비서관들에게까지 전화하며 위협을 가했다고 들었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의 본질은 고소인 남자친구의 데이트 폭력이자 동석한 여성 비서관에 대한 폭언과 위협, 몰래 촬영한 불법 영상입니다. 남자친구는 영상 촬영이 장난이었다고 했지만 누구의 동의도 없이 촬영된 그날의 영상도 데이트 폭력의 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무고 및 추가 영상이 있는지에 대하여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 날에도 폭언 폭력으로 인한 무단 결근이 있었고 보좌진과의 대화에서도 남자친구의 데이트 폭력에 대한 걱정이 전부였고 심지어 정신적 치료까지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무려 1년이 넘은 지금 고소장이 제출되었고 그 의도와 동기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여 그 의도와 동기를 밝히겠습니다. 또한 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데이트 폭력을 행사한 고소인의 남자친구인 국민의힘 소속 동대문구청장 보좌 직원을 고소 및 고발합니다. 동대문구청장은 지금이라도 제 식구 감싸기를 멈추고 해당 직원의 폭행, 불법 촬영, 데이트 폭력 등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해서 조사하고 감찰하십시오. 무분별한 보도로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한 TV조선에 대해서도 엄중히 제소합니다. 동일한 영상을 2차례 보도하면서 첫 보도에는 고소인이 제 어깨에 손을 올리는 장면을 모자이크로 숨겼고 다시 보도하면서 제 팔이 마치 고소인 쪽을 향한 것처럼 확대 왜곡했습니다. 두 영상은 동일한 영상이며 추행한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확연히 드러난 것은 고소인이 제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또 동일한 영상에 음성을 추가해 제대로 들리지도 않고 동작에도 맞지 않으며 고소인의 음성인지조차 확인되지 않은 소리를 악의적으로 편집하여 아니 왜 거기에 라고 단정하고 자막 처리했습니다. 이쯤 되면 이건 보도가 아니라 연출입니다. 영상 판독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최초 진술을 들은 TV조선 황모 기자도 증인 요구하겠습니다. 기자로서 양심이 있다면 당시 고소인과의 통화 녹취를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또 취재 중
데이트 폭력을 충분히 인지했을 텐데 데스크에 보고는 했는지, 어떤 경로로 묵살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저로 인해 정신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도한 동아일보에 대해 언중에 제소합니다. 해당 치료가 남친의 데이트 폭력으로 인한 것이었는지 진료 기록과 내용부터 경찰 출동 일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인의 허위 주장을 무분별하게 보도하거나 근거 없이 기자의 뇌피셜, 상상으로 보도한 부분에 대해서 언중이 제소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소인의 입장에서만 보도하신 만큼 추행은 일절 없었고 데이트 폭력만 가득했던 대화를 지금까지 보도한 만큼 꼭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인생과 삶과 명예를 무너뜨리는 것은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미 증거는 충분합니다. 저는 무고, 폭행, 데이트 폭력, 불법 촬영 등 모든 불법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고 진실이 규명되도록 무관용의 원칙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좀 길었지만 장경태 의원의 기자회견 장면을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제가 기자회견 전체 내용을 보면서요, 이건 진짜 몹쓸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쟁점은 뭐냐면요, 지금 쟁점은 장경태 왼손이 어디 있었냐 이겁니다. 이것만 뒤집으면 돼요. 장경태의 왼손이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았다라면은, 이런 논란이 벌어질 이유도 없고, 장경태가 성추행을 했다라고 고발을 당할 일도 없고,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이 민주당 의원을 비난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아요. 복만삼님, 이적이 부릅니다. 나는 왼손잡이야. 그래서 그런 영상이 공개가 되지 않았다라면은 저부터도 이거는 국민의힘에서 뭔가 뭐 공작을 한 거 아니냐, 조작을 한 거 아니냐, 무고 아니냐, 장경태 의원을 감싸는 방향으로 방송을 했을 거예요. 뚜렷한 증거가 없었다라면은. 그런데 TV조선에서 이게 도찰을 한 거건, 아니면 허가받고 촬영을 한 거건 뭐건 간에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장경태의 왼손이 매우 부적절한 곳을 향하고 있었다라는 걸 온 국민이 두 눈으로 봤어. 그러면은 오늘 이게 반전이 되려면 어떤 증거를 내놔야 되냐면, 나의 왼손은 무죄다. 왼손의 무죄를 입증을 해야 돼요. 이게 핵심 포인트야. 이 모든 논란, 이 모든 의혹의 핵심 쟁점은 뭐냐? 왼손이 어디 있었냐예요. 왼손. 그런데 지금 장경태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은 본인은 성추행을 한 바가 없다. 어떠한 접촉도 없었다. 아니, 접촉은 없었는데 왜 영상에는 우리 눈깔이, 온 국민의 눈깔이 다 삐었냐고. 여러분들 눈깔이 뭐 다 우리가 눈이 멀었어요? 우리가 본 거하고 장경태가 실제 행동한 거하고 다른 게 나온 거야? 뭐 CG로 만든 거예요? 팔을? 왼팔을 TV조선에서 CG로 만들어가지고 옹달샘으로 보냈어? 그것에 대한 해명 혹은 그걸 반박할 수 있는 증거를 오늘 기자회견에서 내놔가지고 이걸 반전시켰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런데 그에 대한 얘기는 딱 한마디, 어떠한 추행도 없었다라는 그 한마디로 끝났어요. 그걸 반박할 만한 왼손이 한 짓을 반박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내놓지 못했어. 이게 뭐가 반전이 됩니까? 그러면서 제가 악질적이다라고 말씀드린 건 뭐냐면요, 전형적인 수법이에요.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죠. 메신저를 공격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주절주절 합니다. 첫 번째는 남자친구가 데이트 폭행범이다. 그 데이트 폭행은 이 사건하고는 직접적으로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원래 그 사람이 데이트 폭력을 쓰는 사람인지 뭐 그건 내가 잘 모르겠어. 이건 있죠. 장경태의 뒷덜미를 잡아가지고 폭행을 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뭔가 법적인 시시비비를 가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두 남녀 사이에 있었던 데이트 폭력 문제는 이 사건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문제예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데이트 폭력이라는 게 그 남친하고 장경태하고 사귀는 거예요? 장경태 뒷덜미를 잡은 게 데이트 폭력이란 얘기인 거예요? 어? 둘이 사귀었어? 아, 그런 건가? 아, 여자한테 화가 난 게 아니라 장경태한테 화가 난 건가? 아, 그게 데이트 폭력이면 그거는 또 뭐 얘기가 다를 수도 있지. 장경태의 뒷덜미를 잡은 게 데이트 폭력이라면 그거는 뭐 얘기가 다른 거죠. 그거는 또 다른 차원에서 따져봐야 되겠지. 응? 아니 근데 두 남녀 사이에 있었던 일이 이 사건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서 데이트 폭력 얘기를 합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조중동이 하는 수법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지. 어? 메시지를 공격할 수 없으면 메신저를 공격해라. 이게 전형적인 선동술 아닙니까? 그 다음에 국민의힘 영등포 어디다? 동대문 구청장 보좌관이라고요? 아니 그게 또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거는 전형적인 그 진영의 바리케이트를 치는 거죠. 아, 저쪽은 국민의힘 쪽이야. 나를 고발한 놈들은 국민의힘이야. 국민의힘이니까 어떤 정치적 의도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나를 음해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민주 진영의 유권자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국민의힘 구청장의 보좌관의 여친은 옹달샘을 만져도 되는 거예요? 주물러도 되는 거야? 어? 보수 정당의 여성은 보수 정당 출신의 여성은 우리가 막 주물러도 되는 거예요? 막 만져도 되는 거야? 그 막 만져도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이니까 그냥 막 만져도 되는 거야? 이것도 전형적인 메신저를 공격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악질적인 건 뭐냐 하면은 꽃뱀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 거죠. 여성이 먼저 손을 올렸다. TV조선에서 처음에는 모자이크 처리를 했다가 나중에 모자이크를 좀 약하게 했죠. 예, 둘째 날은. 그래서 여성이 어깨에 손을 얹는 이걸 교묘하게 아, 여성이 나를 먼저 건드렸다. 나를 유혹했다. 이런 프레임을 의도적으로 만들고 있는 거잖아. 이게 전형적인 꽃뱀 프레임 아닙니까? 예를 들면 여성의 치마가 짧았기 때문에 여성의 옷차림이 뭐 야했기 때문에 성폭력을 당해도 된다. 이런 논리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본인이 불편했대. 아니, 그 여성이 물론 영상에 찍힌 것 외에 다른 스킨십이 있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술 먹다가 옆자리에 있는 여성이 좀 술이 취해서 어깨 위에 손을 얹는다고 해서 남성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낍니까? 그게 어떤 유혹의 그 행동이라고 느껴요? 그 변태인 거야 그러면은. 자뻑인 거예요, 자뻑. 아니 여성의 손이 예를 들어서 허벅지 쪽으로 갔어. 장경태의 왼손처럼 여성의 오른손이 뭐 그 옹달샘은 아니지. 예.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예? 하여튼 뭐 그 송이버섯 쪽으로 갔어. 이러면 성추행일 수 있죠. 아니면 어떤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막 뭐 몸을 막 더듬어 몸을 막 이래. 아니 그러면은 그거는 어떤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예, 남성에게 접근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 그런데 단지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이러니까 성적 의도가 있다. 나를 유혹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전형적인 꽃뱀 플레임이에요. 그걸 공당에, 그것도 민주당의 의원이라는 사람이 나가가지고 그런 식의 논리로 피해자들을 공격하는 게 이게 과연 올바른 행동입니까? 아주 비겁하고 치사한 짓을 했다라는 거야.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오늘 해명해야 될 건 내 왼손은 결백하다. 응? 이거 하나면 되는 거예요. 내 왼손은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 이걸로 다 끝나는 거야. 근데 정작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의심을 하고 있는 왼손의 행적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아니 적어도 나는 그런 짓 한 적 없고 뭐 본인은 없다고는 얘기를 했죠. 나의 왼손은 나의 다리 위에 있었다라든지 나의 왼손은 가만히 있었는데
조선 TV조선에서 CG로 이걸 조작한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왼손의 결백을 입증했으면 뭐 그 뒤에 한 얘기들도 뭐 그나마 뭐 본인이 억울하니까, 상대방이 공격하니까 그런 문제를 상대방도 공격할 수 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변죽만 두들리는, 메신저 피해자들을 악마화하기 위한 교묘한 정치적 선동을 하는데 집중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딴지 게시판에 털레반들이 쓰는 그런 유치한 글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걸 기자회견이라고 하면 돼요? 아니, 그동안 제가 볼 때는 딴지 게시판 보고 증거라는 게, 어제 장경태가 노영희 방송에 나와가지고 증거라는 게 그 증거라고 내놓은 게 다 딴지 게시판에서 나왔던 얘기들이야. 그 얘기를 그대로 정리해서 한 거밖에 더 됩니까 지금? 예, 길준수님, 조선이 보도하면 반대라며, 예, 짜왕님, 예, 영상이 안 나왔으면 제가 반대로 갔죠. 예? 여러분, 이게 김학이랑 뭐가 달라요? 김학이 얼굴이 딱 보였는데, 사실 김학이 그 사진보다, 김학이 영상보다 이번에 TV조선에서 장경태 비디오가 김학이 비디오보다 훨씬 더 선명해요. 누군지 정확히 알 수 있고, 왼손이 무슨 짓을 했는지 정확히 알 수 있는 수준의 영상이 나왔어. 제가 증거를 옹호하는 거지 조선일보를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조선일보라고 무조건 다 잘못해? 아, 증거를 내놨는데 어떡하라고. 그게 유치한 김어준식의 털레반식의 진영 논리예요. 대단히 유치하잖아. 이거는 우리 편은 선, 국민의힘은, 보수는 악, 이런 초딩 수준의 이분법적 세계관으로 현실 세계를 설명할 수 있냐고요. 지금 장경태는 우리 편이니까 선, 그리고 국민의힘은 다 악이니까 뭐 성추행을 당하건, 허벅지를 더듬건, 옹달샘을 뭐 파헤치건, 그건 그래도 되는 거야? 깝깝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정무적인 얘기, 이건 이제 팩트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 내용은 아무것도 해명하지 못했다. 예. 제가 볼 때는 해명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거고, 정무적으로는 이건 이제 더 심각해진 게 뭐냐면, 이 정치적인 문제죠. 전 정치평론가니까 이 팩트는 법정에서 이제 다투면 되는 거고, 누가 옳은지 그른지는 이제 따져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정무적으로, 우리는 정치적으로 저는 판단을 해봐야 되잖아. 정무적으로는 최악수를 뒀어요. 정무적으로는 최악수를 둔 게, 일단 카드 하나가 날라갔습니다. 장경태는 탈당을 할 수가 없는 상태를 스스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퇴로를 닫아버린 거야. 스톤 라이언님, 그럼 그 팔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는 움직이는 기생수? 예, 최평님, 시원시원하다. 탈당을 못해요. 이제 본인이 결백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스스로 당을 떠날 수가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의 선택지 하나를, 정청래의 선택지 하나를 장경태가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하게 그냥 가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장경태는. 본인은 결코 추행을 하지 않았고, 이거는 공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탈당을 해버리면 앞뒤가 안 맞잖아 이게.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그나마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 스무스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장경태의 수렁에 당이 같이 빨려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장경태가 스스로 탈당을 하면서 본인이 결백하다면 그 결백을 반드시 입증하고 돌아오겠다. 사실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 얘기가 나왔어야 돼요. 바로 반전시킬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본인의 결백을 주장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제 정치적인 저의 결백을 입증을 한 이후에 떳떳하게 당당하게 당으로 돌아오겠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으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담이 확실히 덜해지게 되는 거지. 근데 완전히 퇴로를, 다리를, 돌아오는
다리를 불살라 버렸어. 예, 정승은님 감사드립니다. 그 어디로 이제 출구를 찾냐 이거예요. 방법이 없잖아 이제는. 그러면은 당 입장에서 지금 뭐 윤리감찰단에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윤리감찰단에서 뭐라고 결론을 내립니까 이거를. 당사자는 결백하다 얘기를 하고 있고 비디오 영상 증거는 나와 있고 거기다 음성 증거까지 나와 있어요. 그럼 윤리감찰단에서 야 정청래 거짓말이 장경태 거짓말이야. 영상이 맞았어.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어. 이렇게 결론을 내요? 그러면은 정청래를 장경태를 죽이는 게 되잖아 법적으로. 그러면 만약에 윤리감찰단에서 장경태가 결백하대. 그리고 내가 비디오를 보니까 왼손이 한 일을 나는 잘 모르겠어. 그래서 장경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만약에 윤리감찰단에서 결론을 내버리면은 민주당은 장경태하고 운명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운명 공동체가. 장경태가 죽으면 같이 죽는 거야 이제는.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 어쨌건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제명을 해야 돼요 지금. 이제는 제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잖아. 출당 제명을 시킬 수밖에 없어요. 의원직 사퇴 문제는 뭐 국회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니까 그건 나중에 가서 보고 재판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건 아마 의원직 사퇴 얘기는 나올 거예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막을 수 있어. 아직 시시비비가 안 가려졌는데 의원직 사퇴, 국민의힘 애들은 지금 의원직 사퇴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까지는 우리가 막는다. 그런데 아니 이게 사실관계도 지금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 상황에서 당이 장경태하고 한 배를 탈 수가 있습니까? 이 새끼는 뭐예요 이거는? 뭐 이상한 놈들까지 들어와.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특히 정청래는 이게 지금 완전히 난처한 상황. 저는 과연 오늘 기자회견을 정청래하고 장경태가 협의를 했을까 안 했을까? 장경태가 정청래의 오른팔이다, 가방 못지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 기자회견을 하는데 과연 정청래하고 장경태하고 사전 협의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 가까운 사이인데. 그러니까 즉 장경태가 오늘 기자회견에 대해서 정청래의 컨펌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제가 볼 때는 받았어요. 100%. 이거는 정청래의 작품이라고 봐야 돼요. 정청래의 작품 아니에요. 과연 장경태가 이제는 믿을 사람이라고는 정청래밖에 없는데 정청래하고 사전 협의를 안 하고 오늘 기자회견을 했다고? 그 정청래가 한테 동의를 받아가지고 기자회견을 했다고 보는 게 상식 아닙니까? 그러면은 저는 이 정도 내용이었으면 적어도 정청래가 당에서 공식적인 어떤 입장이 정리되기 전까지 정리되기 전까지 기자회견을 좀 미뤄두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정청래는 정치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야. 내일 최고위원회가 열리게 되는데 내일 최고위원회에서 이 안건이 안 다뤄질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 그래서 최고위원회의 결론을 듣고 그 다음에 정경태가 어떻게 그죠? 처신을 할지 대응을 할지를 당과 긴밀히 협의해서 지침을 줘야지. 최고위원회에서 결론도 나오기 전에 오늘 뜬금없이 기자회견 해가지고 기자회견 내용 보면 알맹이는 하나도 없고 불만 질러놓고 이거는 정청래의 지시 혹은 동의에 의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정청래가 장경태를 민주당에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과 이제 장경태가 한 몸이 돼버린 거야. 한 몸이. 자, 그런데 내일 최고위원회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반대 의견이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이거 정치적으로 너무 부담된다. 특히 장경태는 지금 서울시당 위원장이야. 서울시 선거에서 다음 지방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서울시 선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장경태입니다. 근데 이런 논란이 있는 사람을 서울시당 위원장으로 그대로 유지를 해놓고 다음 지방선거를 치르자고요? 그 다 죽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니야. 다 같이 죽자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진실이 그래 장경태 말이 맞다 칩시다. 장경태 얘기대로 자기는 이제 폭행만 당한 거고 아무 일도 없었고 왼손은 결백했고 이게 팩트라고 치자 이거예요. 이 팩트가 입증되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잖아. 아니
경찰 조사도 해야 되고 검찰 조사도 해야 되고 재판도 받아야 되고 지방선거 전에 재판이 안 끝나 이게. 그럼 지방선거 전까지는 계속 이 문제를 두고 공방전을 벌리게 되는 거예요. 공방전을. 이쪽에서 하나 폭로하면 저쪽에서 하나 폭로하고. 예, 스톤라이언님 만적의 난이 계속되는 거죠. 조국당하고 합당할 생각밖에 없는 듯. 잘한다. 정청래야 합당 반대. 그런가요? 같은 이제 성비위당으로 해가지고 합당하려고 그러는 건가? 예? 조국당 성비위를 물타기하기 위해서, 예, 합당의 길을 열기 위해서 성비위당으로 우리가 하나 되자, 뭐 이런 뜻인 거예요? 이거 지방선거 말아먹는 거예요. 계속 이게 나올 텐데. 지금 조선일보 애들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 지금 뭘 더 가지고 있는지, 뭐가 튀어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야. 심지어는 장경태 본인도 몰라요. 제가 보니까 술이 많이 취한 것 같아요. 영상을 보니까. 그래서 장경태도 당시에 벌어진 상황 자체를 정확히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 그럼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형국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자, 이 여성이 이제 이준석이가 이빨을 털었어요. 예, 이준석이 이빨을 털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준석이 뭐 술자리에 있었다, 이준석 보좌관이다, 이런 말들이 있었죠, 여러분. 근데 이준석이 민주당 조직적으로 피해자 입막음, 신원보호 원칙 지킬 것,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된 거죠, 그죠? 그동안 이제 찌라시에 나오던 썰이었는데, 그 여성이 개혁신당의 보좌관이다. 뭐 개혁신당 의원이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그 중에 한 명이겠죠. 개혁신당 보좌관이다, 비서관이다라는 게 확인이 된 겁니다, 지금. 자, 이준석이는 지금 존재감이 없어요, 여러분. 이준석이 다음 지방선거에 뭘 해야 되는데, 물론 지금 이제 서울시장 출마한다, 경기지사 출마한다 이래가지고 국민의힘에게 협박질을 하고 있는데, 조국이나 이준석이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이 전국에서 주도권이 없어요. 근데 준석이는 완전히 지금 호재를 맞은 거야. 호박이 넝쿨채 들러온 거예요. 장경태가 넝쿨채 굴러 들어온 거야. 로또 맞은 거예요, 지금. 물론 뭐 이준석이 뭐 성비위 문제, 성추행 문제에 대해서 언급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 이걸 끊임없이 정치적 쟁점화 하려고 들 거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준석이 보호하고 있는 여성이에요. 과연 이거 조용히 넘어갈 상황인가요, 지금? 계속 판을 키울 거 아니야, 얘네들은. 판을. 그러면서 민주당을 계속 공격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쟤네들이 하는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지방선거 끝난 이후에, 예, 뭐 한 1년 이상, 뭐 3심까지 가려면 몇 년이 걸리는 거죠. 2, 3년 이상 시간이 지나야 진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장경태 의원이 얘기했듯이 남친은 국민의힘 출신이고 그 여성은 개혁신당 보좌관인데, 자, 이 정도를 준비하고 나왔는데 쟤네들이 철저히 준비 안 하고 나왔겠어요? 어떤 싸움이 벌어질지. 정청래의 오른팔을 치는 건데 과연 이준석하고 그 여성, 그 다음에 국민의힘 그 남친, 얘네들이 아무 계획 없이 그냥 순간, 야, 우리 묵어나 한번 해볼까? 심심한데? 뭐 이래가지고 벌린 일처럼 보여? 아마추어야? 제가 이래서 정청래는 정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수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준석까지 관여가 돼 있는 상황이라는 게 확인이 됐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양쪽에서 조질 수 있는 그런 찬스를 잡았는데 이게 그냥 넘어가겠냐고. 끊임없는 진실 공방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진실 공방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저 여성이 정치하는 여성인데, 네? 여러분, 뉴스에 9시 뉴스, 8시 뉴스에 출연을 할까요, 안 할까요? 김지은이었나? 안희정 그 도지사 사건 때 김지은이죠. 예, 이름이 좀 기억이 안 나네. 김지은이 JTBC 나와서 증언을 했어.
이게 섹스 스캔들은 대단히 원색적이에요. 대중들이 이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 흔히 황색 저널리즘이라고 하잖아. 대중들의 눈요기를 위해서 저널리즘을 하는 걸 황색 저널리즘이라고 합니다. 황색 저널리즘의 꽃이 뭐예요? 섹스 스캔들 아니야. 거기에 피해자 여성이 당시에 화장기 없는 얼굴로 JTBC 나와가지고 내가 바로 증거다. 야, 이거 환장하는 거지. 내가 바로 증거다. 화장기 싹 빼고 그 피해자 얼굴 하고 나와가지고 내가 바로 증거다. 와, 이거 뭐 어떻게 할 건데? 아니, 닦아놓고 그 영상이 나왔어 지금.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 영상을 다 봤어요 국민들이. 그리고 여자가 TV조선에 나와, 뭐 KBS, MBC에 나와, 나와가지고 내 옹달샘으로 손이 왔다. 나의 은밀한 부위에 장경태의 손이 왔다. 그래서 나는 술이 많이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왜 거기에 이렇게 저항을 했다. 어깨에 손을 얹은 게 아니고 저항하기 위해서 밀쳐내는 행동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떡할 건데?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당연히. 장경태는 그런 일 없습니다. 지금 없는 것도 만들어서 할 상황이잖아. 그런데 영상 증거라는 확실한 게 있는 데다가 거기에 뭐 음성까지 나와. 그냥 본인이 등판해가지고 저는 그때 뭐 술이 많이 취해가지고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장경태 의원의 손이 저의 은밀한 곳으로 들어와가지고 저는 아니 왜 거기에 뭐 이렇게 저항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떠들면은 어떡할 거냐고.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정신승리하면 그게 해결이 되냐고요. 정치라는 건 해결책을 찾는 거 아니야. 그냥 무대뽀로 그냥 싸우자야. 이게 털레반 수준의 정치적 판단 능력이라는 거예요. 털금자라는 거야. 제가 정금자 그 일찍들을 정금자라고 얘기하잖아. 이거 털금자야, 털금자. 정치인들은 이렇게 술을 읽으면서 예측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작정 싸우자, 나는 결백하다 기자회견 해버리면은 그걸로 다 문제가 해결이 되냐고. 보세요. 예, 오늘 또 TV조선에서 추가 보도를 했습니다. 예, 요 영상도 한번 보시죠. 이제 전면적인 진실 공방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걸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장경태 의원은 이 사건을 계속 보도해드리고 있는 저희 TV조선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였습니다. 특히 어제 뉴스7을 통해 전해드린 영상 속 피해자의 음성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걸 단정했다며 이쯤 되면 보도가 아닌 연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저희 취재기자에게 자신의 음성이 맞다고 확인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외에 장 의원이 자신에 대한 언론 보도에 어떤 반박을 했는지 조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TV조선이 보도한 단독 영상과 관련해 추행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왜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동일한 영상을 두 차례 보도하면서 첫 보도에는 고소인이 제 어깨에 손을 올리는 장면을 모자이크로 숨겼고, 지난 27일 첫 보도 영상은 2차 가해를 우려한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더 짙게 모자이크 처리를 했지만 이튿날 보도에선 당시 정황을 보다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 전날보다 다소 옅게 처리했습니다. 두 날 보도된 영상에서 모자이크 처리 범위가 모두 같았던 만큼 피해자의 팔을 모자이크로 숨겨 왜곡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우려처럼 2차 가해로 이어졌습니다. 장 의원은 또 제 팔이 고소인 쪽으로 향하는 것처럼 확대 왜곡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화면에 잡힌 시간은 짧지만 장 의원의 왼팔은 피해자 쪽을 향해 있습니다. TV조선이 어제 보도한 피해자 현장 음성에 대해 동일한 영상에 음성을 추가했다며 고소인의 음성인지조차 확인되지 않는 소리를 악의적으로 편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TV조선에 자신의 음성이 맞다고 확인했습니다. 근데 벌써 피해자 측에서 내 목소리가 맞다. 이렇게 지금 인터뷰를 하잖아. 본인이 맞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이제 음성 뭐 감정을 해보나? 그러니까 뭔가 대응을 할 어떤 그 뭐 치밀한 계획이라는 게 없어. 제가 볼 때는. 정청래의 가장 큰 문제가 이겁니다. 미카 기무라님. 민주당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결과는 본인에게 맡기고 감싸는 건 민주당 자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입니다. 내일 회의를 지켜보겠습니다. 본인 목소리가 맞대잖아. 뭐 계획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검찰개혁, 속도전, 정광석화, 싸우자. 장동혁하고 똑같아요. 무조건 빨리빨리만 하면 되냐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되치기를 안 당하게 대응을 해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기자회견 했는데 바로 저 얘기가 나와요. 내 목소리 맞다. 제가 볼 땐 다음 수순은 뭐가 이제 영상도 더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영상 이제 계속 돌릴 거예요. TV조선은 지금 신났지. 완전히 이제 대목이죠, 대목. 온갖 영상 뭐 증언 이거 계속 돌리고 그러다가 이제 힘 떨어질 때 어떻게 하느냐. 여성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충분히 나올 개연성이 높아. 국민의힘 보좌관이라는데 정치인인 건데 준 정치인인 건데 보좌관이면은 이준석이 쪽 개혁신당 쪽이죠. 개혁신당 보좌관이라는데 본인이 정치적 몸값을 높일 수 있는 기회인데 그걸 안 하겠어요? 나와가지고 서울시장 선거판을 깽판을 쳐버리면 얘네들이 없는 것도 만들 판인데 확실하게 지금 증거 영상 증거 음성 다 있는 상황에 울면서 그죠? 맨 얼굴로 나와가지고 쌩얼로 나와가지고 머리 풀어 헤치고 눈물 질질 짜면서 저는 거부를 했는데 손이 막 들어왔어요. 차마 이 말을 또 이렇게 해요. 차마 저하고 비슷한 거지. 차마 뭐 제가 입에 담을 수 없는 곳으로 손이 왔어요. 이래버리면 어떡할 건데? 그 장경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뭐냐면 나와가지고 나는 내 손은 결백하다. 나는 거기 간 적이 없다. 옹달샘 근처도 안 간다. 나는 물을 먹지 않는다. 나는 생수만 마신다. 백날 떠들어봐. 증거가 없잖아. 쟤네는 영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영상을. 이러면서 지방선거 때까지 계속 판을 키워갈 거라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불리한 싸움이야 지금. 쟤네들이 영상 음성을 확보한 상황이어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싸움이기 때문에 일단은 꼬리 자르고 가는 게 이건 정무적으로 현명한 판단이라는 겁니다. 저는. 스톤라이언님 정치가 왜 이렇게 타락했습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최평님께서 출마 준비하시죠. 제가 출마하면 난리 납니다. 진짜 큰일 나요. 민주당 완전히 폭파돼. 저는 뭐 걸어다니는 인간 폭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한테 그런 걸 요구하지 마세요. 유튜브 하는 걸로 충분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무적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야. 장경태 본인은 본인 문제니까 정무적 고려를 못 한다고 해도 정청래는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청래는 판단을 했어야 되잖아. 당대표라는 사람이 본인의 최측근을 제어를 못 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이 안 돼? 거기 이준석이가 딱 붙어 있는데? 지금 이게 왜 나왔겠어? 지금 지방선거 노리고 세팅하는 거예요. 지금 지방선거를 노리고 세팅하는 거야. 지방선거 직전에 이제 뭐 아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선거 직전에 서울시장 선거 막 박빙인데 장경태는 서울시당 위원장 하고 있고 그 여성이 TV조선 나와가지고 막 울면서 민주당의 2차 가해 때문에 제가 지금 살 수가 없고 장경태의 손 때문에 지금도 트라우마가 있어서 제가 손만 보면은 막 벌벌 떨립니다. 남자 손만 보면은 숨을 못 쉴 지경입니다. 공황장애가 와서. 이런 얘기를 할 거잖아. 이런 얘기를 안 할 것 같냐고. 그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정치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없는 걸 가지고도 없는 걸 만들어서 지금 몇 년 넘게 지금 몇 년이에요 벌써? 4년째인가? 4년째 괴롭히고 있잖아. 없는 걸 만들어서도 4년째를 괴롭히는 놈들인데 영상이 버젓이 있는 걸 가지고 그냥 대충
무고인가? 고소를 한대. 무서워. 그만해야 되겠다. TV조선이. 장경태 의원이 무고래. 결백하대. 아이고 무섭다. 우리 고소당하면은 우리 회사 요즘 돈도 없는데 큰일 난다. 우리 그만하자. 이럴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답답합니까? 예. 소설 써주는 게 지금 평론가가 할 일이에요. 그냥 차단입니다. 머리가 안 돌아가는 사람들은 제 방송을 볼 자격이 없어요. 그냥 차단이야. 소설 쓰는 게 평론가가 하는 거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또 민주당 의원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그 대책을 세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스톤라이언님, 아쉽지만 때를 기다려보죠. 유비가 제갈량을 기다리듯 3번은 찾아뵙고 최평님의 결단을 기다립니다. 진짜 답답하고, 지금 정청래가 퇴로를 막아버렸어요, 지금. 내일 일단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고위원회부터 지금 경론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지금이라도 사실 꼬리자루 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피해를 안 입을 수는 없어. 일이 터졌기 때문에. 그러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민주당에서는. 그 이재명 대통령까지 이 민주당 장경태 리스크를 그대로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지금 야당 때하고 여당 때가 달라요. 정신들 좀 차리라고, 이 털레반들아. 자, 그리고 보세요. 이게 유튜버들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유튜버들하고 지지자들이 계속 사고를 치고 있어요. 자, 이 영상도 한번 보고 가시죠. 장경태 의원의 기자회견 직후 저희 취재진은 피해자의 입장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장 의원의 성추행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남자친구의 데이트 폭력 주장도 이성 간의 다툼 수준으로 폭력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정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피해자가 당시 남자친구에게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는 민주당 장경태 의원 주장에 대해 피해자는 자신에 대한 성추행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데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TV조선에 전했습니다. 장 의원 주장대로 데이트 폭력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남자친구가 장 의원의 성추행 현장을 목격한 만큼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였지만 폭력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피해자가 술자리 다음날 출근을 못한 것도 남자친구의 감금 폭행 때문이라고 한 주장에 대해서도 단순히 이성 간의 다툼 수준이었고 출근을 하지 못한 건 과음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피해자는 장 의원과 장 의원을 술자리에 부른 한 비서관으로부터 심리적 압박을 느껴 당시엔 남자친구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덮고 지나가려 했었다고 했습니다. 사건 다음날 동석자들로부터 즐거웠다는 연락이 있었다는 장 의원 주장엔 의원이 안부 인사를 하는데 무시할 수 있는 비서관은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피해자는 지난 1년간 장 의원을 술자리에 부른 비서관 등으로부터 직간접적인 압력과 협박을 받아왔다며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했었죠. 데이트 폭력이 없었다 그랬는데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데이트 폭력이 때문에 뭐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해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판을 더 키운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성추행이냐 아니냐의 공방에서 무고 공방이 이제 벌어지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남친하고 이제 데이트 폭력 상황이 없었다, 뭐 조금 다툼이 있었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여성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장경태 의원이 무슨 관심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데이트 폭력이라고 주장을 해봐야 본인이 입증할 만한 증거를 내놓을 수가 없잖아. 쟤네들이 계속해서 이제 유리한 상황이 된 거고, 거기다가 이제 뭐 협박이 있었다, 장경태 의원 측에서 협박이 있었다라는 지금 주장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증거를 내놓겠다,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게 판이 오히려 더 커진 상황이 됐다고 봐야 돼요. 제가 불을 질렀다, 방화 기자회견이다라고 말씀드린 게 그거야. 판을 오히려 더 키워버렸어요. 환장하는 거지 지금. 무조건 여러분 싸고 돈다고 해가지고 이게 지금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그 유튜버들 행태에 대해서는 뭐 내일 좀 소개를 해드리든지 하고 어제 그 말씀드렸는데, 그 노영희 변호사가 그 사진 아니 유튜브를 하시고 시사평론, 정치평론을 하시는 분이, 정치 유튜브를 하시는 분이
그 사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확인을 안 해보고 방송을 하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그 가짜 사진 그거 올렸던 보좌관이 오늘 사과문 게시를 했어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지금 일을 더 키우는 거잖아. 그 게시물 삭제하고 오늘 사과문을 올렸어. 사과문 이제 올리면 뭐합니까? 벌써 SNS에 퍼질 대로 퍼져가지고 오늘도 보니까 그걸 계속해서 공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가짜 사진을. 그리고 심지어 노영희 변호사는 그 사진을 걸어놓고 영상을 방송을 했어. 그리고 장경태랑 전화 연결을 했어요. 그럼 지금 당장 무슨 뭐 시청률에 눈깔이 뒤집힌 건지 왜 이런 식으로 유튜브들을 하냐는 거야 저는. 사실관계 정확히 확인을 해서 가짜 뉴스를 최소한도로 가짜 뉴스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명백한 누가 봐도 가짜인 걸 아무 생각 없이 방송에다 틀어놓고 노영희 변호사는요, 제가 볼 때는 이러면은 변호사 자격이 상실될 수도 있어요. 본인 망하는 거야. 쟤네들이 무슨 저 같은 작은 유튜버들이야 모르겠지만은 노영희 변호사는 셀럽인데 고소 안 하겠어요? 시범 케이스로? 가짜뉴스 퍼뜨려가지고 2차 가해했다고 그래서 당연히 그거는 고소를 하게 돼 있어. 그리고 빼박이지. 영상 증거가 있는데 본인이 방송에서 한 얘기가 있는데 그 노영희 변호사 자격 박탈돼요. 이거 잘못하면은. 아니 뭘 사람들이 그게 급해가지고 왜 무리수를 넣어가지고 본인 인생도 망치고 당도 부담스럽게 만들고 왜 이렇게 어리석은 짓들을 합니까? 그리고 민주당 당원이나 지지자 여러분들도 진짜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이제는 그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 가지고 그렇게 소설 쓰다가 SNS에다 똥 싸질르다가 지금 가짜뉴스 근절법 통과된다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잖아. 그거 통과돼가지고 여러분 징벌적 배상하면은 그거 누가 여러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싸웠다 하고 박수 쳐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만 망하는 거예요. 이제는 기본이 1000단이야. 가짜뉴스 퍼뜨렸다 걸리면은 기본이 1000단이고 그 미디어 방송통신위원회 미방위에서 파파라치 제도를 지금 운영을 한대요. 가짜뉴스를 신고하면은 포상을 하는 그런 제도를 지금 시행을 한다고 그래. 그러니까 그게 알바가 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그거 막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 많을 거야. 가짜뉴스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 그런데 채팅창에다가 커뮤니티에다가 SNS에다 아무 말이나 막 싸질러 놓고 나중에 본인들만 손해인 거야. 제발 좀 하지 말라니까. 아니 나이들 드실 만큼 드신 분들이 제가 영포티라고 이제 요즘 그 이동영이 개소리 해가지고 뭐 섹스 100번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2030이랑 또 4050을 갈라치게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것도 아주 철딱선이 없는 새끼들이야. 이재명 대통령 이름 팔아가지고 밥벌이 하는 새끼들이 대통령을 도와주지 못할 망정 그 쓸데없는 소리잖아. 아니 섹스 100배 더 많이 한 게 그게 자랑거리입니까? 그래가지고 조선일보 애들한테 걸려가지고 조선일보 애들이 그거 가지고 2030하고 4050을 갈라치기 하는 세대 갈라치기에 지렛대로 이용을 해먹고 있어요. 그래도 지금도 잘못한지도 몰라. 계속 명팔이 하면서 아나운서 빤스나 팔고 앉아있고 색드립이나 쳐날리고 지금 야당일 때하고 대통령께서 이제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러면 책임의 무게가 달라지는 거야. 그 명팔이 할 거면은 대통령께 좀 도움이 되는 무언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저놈들이 지금 살 길이 없는데 거기 세대 갈라치기에 장작을 대주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말로는 뭐 이재명하고 친하다, 이재명하고 가깝다, 개 주접을 떨면서 대통령 팔아가지고 코인 땡기고 앉아있으면서 대통령을 도와주진 못할 망정. 아니 섹스 100배 더한 게 20대 애들보다 섹스를 100배 더한 게 그게 자랑거리예요? 나이 50이 다 된 놈이? 아니 웃기지도 않아. 제가 볼 때 그게 재밌어요. 그게 영포티들이 문제야. 아니 그게 재밌냐고. 뭐 아직도 섹스 타령이야? 아 그거는 사춘기 때나 그 뭐라 그럽니까? 그 프로이드의 학문기 때나 똥꼬 타령하고 낄낄대고 하는 거지.
10대야 지금 나이가 40, 50이 돼가지고 섹스하면 막 웃겨? 막 가슴이 설레 아직도? 섹스를 못 해봐서 그래? 왜 그래 도대체 사춘기 애들처럼. 그리고 대통령께 부담되고 민주당에 해가 되고 여기저기 욕 처먹고 이게 뭐 하는 짓들입니까? 그 명팔이나 하지 말고 방송을 하든지 이 새끼들이. 뭐 갑자기 이제 얘기가 옆으로 돌긴 했지만은 아니 이제 집권 여당이 됐으면은 대통령 혼자서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대통령 팔아가지고 대통령 팔아서 먹고 사는 놈들이나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나 예, 스톤 라이언님 그것도 옆에 강민정이를 앉혀놓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여성 아나운서들 옆에다 앉혀놓고 그 뭐 색드립 하는 게 그게 재밌어요. 저는 그런 방송을 몇만 명이나 보고 있다라는 것도 솔직히 좀 한심해. 무슨 10대 애들이 보면 이해를 하죠. 뭐 10대 때는 아무래도 뭐 옹달샘도 관심이 있고 송이버섯도 관심이 있고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나이 40, 50에 뭐가 아우 지겹지도 않아. 씨. 그거 막 그렇게 재밌어? 그걸 재밌다고 보니까 그렇게 방송을 하는 거 아니야 또. 그거는 저는 영포티가 아니라 미숙아들인 거예요. 미숙아들. 정신적 미숙아들인 거야. 아직도 섹스 타령이나 하고 있는 거는. 그거 창피하잖아 진짜. 그 노영희 변호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뭐 하는 짓입니까 그게. 이렇게 무책임하게 방송들을 해요. 그거 똑같아. 여기 와가지고 그거 실드 치고 앉아 자빠져 있어. 아주 보이는 족족 다 차단입니다. 제 방송은 아무나 보는 방송이 아니에요. 그 지적으로 그 털 묻은 놈들이 여기 괜히 쳐와가지고 욕 처먹고 어디 미숙아들이 와가지고 이 방송을 보면 뭐 이해나 됩니까 사실? 무슨 얘기 하는지도 모르죠? 쟤는 왜 저러나? 그러니까 그런 걸 써. 저 사람 왜 저래요? 뭐 당연히 왜 저러는지 모르지 니들이.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데. 아니 더하기 빼기 산수도 못하는 애들이 미분적분을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그 여기를 왜 오냐고. 초등학생이 대학교 강의실에 왜 와가지고 앉아있어요. 그러면서 교수님 왜 이렇게 힘들게 강의를 하세요? 니들이 지금 여기 올 때가 아니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문제인 거지. 교수님이 뭘 힘들게 얘기를 해. 교수님은 지금 최대한 쉽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니들은 가서 그냥 아나운서 빤스나 빨든지 섹스를 100번을 하든지 그런 데 가서 놀아. 좀 제발 좀 여기 좀 오지 말고. 그리고 제가 뭐 예전부터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민주당 이 정풍운동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쇄신돼야 돼요. 쇄신된다라는 게 맨날 뭐 의원들 탓만 하는데 의원들이 저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지지자들이 수준이 낮기 때문에 지지자들이 무슨 섹스 어쩌고저쩌고 하면 와 섹스래 섹스 와 섹스 너무 좋아 이러고 자빠져 있는데 어떻게 그 수준 있는 정치인들한테 투표를 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는 민주당 의원들도 이런 분위기로 가면은 그냥 색드립이나 그죠? 그러니까 정청래가 당대표 된 것도 이런 거야. 뭐 김어준 뉴스공장 나가가지고 그거 진짜 아재 개그 재밌지도 않은 거 농담이라고 맨날 뭐 말장난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좋은 거야. 이 모질이들은 지적 수준이 떨어지니까 정청래가 딱 맞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바보 개그 있었잖아. 바보 개그. 심영래, 맹구, 그죠? 이런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그 배삼룡이 뭐였지? 하여튼 배삼룡 그다음에 맹구 뭐 심영래는 뭐였지? 영구. 그죠? 바보들이 이제 막 그 바보 캐릭터들이 코미디를 평정했던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지적 수준이 사실은 교육 수준이 떨어졌어. 떨어지다 보니까 웃음 코드가 그냥 몸으로 막 길 가다가 막 자빠지고 막 초딩 개그 있잖아. 이런 게 웃긴 거야. 그러니까 바보 캐릭터가 스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개그를 안 하잖아요.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시청자들의 지적 수준이 높아져가지고 그런 걸 보고 웃지 않는 거예요. 안 웃기지. 지금 뭐 맹구, 땡칠이, 뭐 영구 다 나와가지고 웃겨봐. 안 웃겨 이제는. 근데 정청래 같은 사람이 당대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민주당 지지자들의 당원들의 지적 수준이 맹구 수준이라 그런 거야. 심영래 수준인 거 맹구 수준, 맹구 영구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청래가 재밌는 거야 이 사람들은. 저는 하나도 안 재밌더라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하나도 안 재밌잖아요. 그 무슨 되지도 않는 말장난이나 하고.
아니 정치인이 말장난하는 직업이에요? 개그하는 직업이야? 정치인이? 유튜브 나와가지고 웃겨주는 직업이 정치인이에요? 국회의원이 그런 직업이야? 그러니까 지금 유튜버들 수준도 그래요. 딱 보면은 그 무슨 아휴.